달에 물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왜 이 물을 얻기 위해 인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물은 인간과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구 자원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의 위기와 식량 부족, 경제적 혼란,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역사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안 되죠? 그렇다면 우주의 어떤 천체에서 물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구가 아닌 우주의 어떤 천체에 물이 있고 없고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으려는 이유와 노력. 이는 생명체의 유무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달에서만큼은 물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달에 있다는 물 탐사 역사와 그 물이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왜 중요하고 전 세계 각국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아마 꽤나 재밌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달에 대한 인간들의 관심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초기 우리 문명은 달의 위상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천문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은 천체를 관측하려 했습니다. 모든 일이 신의 계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신격화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 많이 봤던 만화, 그리고 영화에서도 달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죠. 달에 토끼가 있고 그 모습을 찾으려 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 우주로 갈 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달을 믿는 종교가 많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빌로니아와 그리스 문명의 고대 문화에서 달과 관련된 이론이 특히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17세기 초 망원경이 발명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들은 달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달의 지도까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달에 아마 바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달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막 같은 건조한 불모지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든 것인데요. 사실 20세기에 아폴로 임무가 시작된 후 달 극지방에 얼음 형태의 물이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물이 있는 증거가 발견된 건 꽤나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아폴로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폴로 11호는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달 표면을 탐사했고 달의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죠. 15호는 달 탐사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이때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정밀 장비가 탑재되고 광범위한 지질 조사가 이루어졌죠. 이전 임무보다 3일을 더 머무르면서 실험을 통해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표면에 구멍을 뚫었을 때 구멍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당시엔 아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달의 토양에 물과 미네랄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아폴로 16, 17호를 통해 추가 증거를 발견했고 심지어 16호에서는 얼음으로 추정되는 유리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에는 콜드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인데요.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해 엄청 춥고 물질이 휘발되기 어려워 얼음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달 정찰궤도 위성들은 물과 결합되는 수소를 극지방에서 발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폴로 이후에 달 탐사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루나 프로스펙터는 달의 표면 구성과 자기장을 매핑할 목적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탐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수소를 감지한 것인데요. 수소가 풍부하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극지방이라면 얼음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 확신케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는 H2O, 분자구조상 수소가 필요한 물질이죠. 찬드라얀 1호는 2008년에 발사된 인도의 달 궤도선입니다. 1호를 발사해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달의 남극에 물과 얼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냅니다. 이후 2019년 2호 발사를 통해 착륙하려 했지만 이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최근 3호가 2023년 8월 23일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합니다. 착륙 당시 성공을 위해 커다란 불을 피워 주문을 외우는 교도들이 많았는데 이는 인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도로 달에 물은 있고 그것은 극 근처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분화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분화구는 달의 축 기울기와 표면의 형태로 인해 섭씨 마이너스 157도까지 극도로 추워집니다. 오래전 반복된 해성의 충돌이 이러한 물이 쌓이게 만들었죠. 이런 물은 분화구 근처에 고르고 다양하게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의 물은 지구의 물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수소와 산소와의 결합이긴 하지만 하나의 산소와 하나의 수소 원자가 결합된 하이드록실 분자 형태죠. 이것이 미네랄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좀 있다는 국가들은 왜 앞다퉈 달에 가려고 하고 달에서 물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은 식수이자 생명유지의 필수입니다. 달의 물을 정화시킨다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달을 탐사하거나 식민지화한다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에서 마실 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은 전기분해가 가능합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소는 우주 비행사의 호흡에 사용되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죠. 또 수소는 우주선의 추진체로도 사용되니 달 및 우주 탐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를 달의 이산화탄소와 결합시키면 메탄을 얻게 되는데요.
이 또한 로켓의 연료가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소차에 쓰이는 것처럼 또 다른 연료가 되어 달에 필요한 전기를 얻을 수도 있고 갖가지 구동 장비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달에는 수소연료차가 가장 많이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물의 자원하는 지구를 벗어나 달의 의존도를 높인 우주 탐사 및 우주 식민지화를 가능케 합니다. 아마도 달은 우주 탐사의 중간 거점, 정류장이 될 것입니다. 달을 경유해 연료를 채우고 화성이나 그 이상의 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달에서 사람이 내리고 사람을 태우는 우주관광 시대가 열리죠. 이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주 탐사 비용을 낮추고 장기간의 우주 탐사를 가능케 하기도 하며 홍모를 지구의 위험에 대비한 테라포밍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인데 이것을 세계 각국이 가만히 둘 리 없죠.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구 영역을 아주 크게 넘어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달을 거점으로 한 우주 탐사가 아주 빠르고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상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인데요. 중국의 창어, 나사의 아르테미스 임무 및 프로그램들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창어 임무는 2007년 시작되었습니다. 창어 5호까지 이어진 임무에서 중국은 달의 원격 탐사와 표면에 대한 고해상도 지도 완성, 최초의 달 뒷면 착륙, 토양 샘플 채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앞서 말씀드린 판도라를 열 획기적인 탐사 결과를 만든다는 목적의 임무인데요. 아르테미스 2부터 유인 임무가 시작되고 아르테미스 3를 통해 인간은 또 다시 달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물이 풍부한 남극 근처죠. 나사는 이른 시기 발사를 목표로 달의 극지 탐사용 로버 바이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430kg, 길이 1.5m, 폭 1.5m, 높이 2.4m의 바퀴가 4개인 로버입니다. 로버에는 달의 영구 우명지대를 다니며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초강력 헤드라이트와 표면 아래를 탐사할 1m 길이의 드릴이 탑재될 것입니다. 미국은 달에 사람까지 보냈지만 달에 로버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소련이 1970년대 로버 2대를 보냈고 중국도 2013-2019년 로버를 보냈지만 미국은 달에 로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나사는 바이퍼를 통해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기 전 달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분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탐사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극한 추위에 장비가 고장 날 수 있고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보내는 것부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분포가 다르기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초기 작업의 드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물을 추출하기 전부터 막대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태양전지판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이 도전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도전의 미약한 시작일 뿐입니다. 우주 탐사는 늘 미약한 도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극복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달에서의 물 추출은 심우주 탐사의 필수가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토끼가 놀고 있을 줄 알았던, 그리고 불모지로 남아있을 줄 알았던 달에 엄청난 기회와 변화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 살고 있지 않겠지만 결국 이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우주의 비밀은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